자, 여러분 PPT 보이시죠? PPT 오늘 벌써 3차시예요. 우리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요. 시나리오 작성 시 많이 하는 실수 탑5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장면 구분 기호를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엄청 많이. 놀라웠어. 놀랍다고. 그 잘못된 표기가 대체적으로 씬 넘버라고 해서 씬의 약자인 s랑 넘버의 약자인 샵 우물정자를 쓰셔야 하는데 넘버 씬 .1 이렇게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적절한 표기는 씬 넘버 .1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씬 넘버에서 씬의 약자 s 그리고 넘버의 약자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씬의 약자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씬의 약자는 뭐죠? SCENE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씬하고 샵, 씬이라고 영어로 다 쓰고 샵이라고 쓰기보다는 위에 적절한 약자를 쓰심이 여러분들의 손 건강에,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쓰셨던 실수가 하나가 뭐냐면 장면 구분 기호의 순서를 제대로 쓰셨지만 장면 구분을 이렇게 거꾸로 하신 분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이게 진짜다라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표기는 씬넘버 하시고 장소와 그리고 시간과 실내외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소가 앞에 나와야지 영화 촬영 시에 각 장소별로 구분을 해서 촬영 계획을 짜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요. 이 순서를 지켜주심이 모두의 소통을 위해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우리 처음이라 이거 내가 그랬는데 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고쳐 나가면 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예요. 3년간의 누적된 실수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겹치는 질문 있을까요, 친구들? 없을까요?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맞춤법, 은어, 줄임말, 채팅 용어를 시나리오에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혹은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도 가끔 채팅방에 뭐뭐 했네 이거를 채팅 용어로 아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이게 요즘의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통하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대사에는 뭐 틀려도 뭐 채팅 용어를 써도 되고 은하 써도 되고 인물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특히 지문에서는 맞춤법과 그리고 은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줄임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채팅 용어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버릇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 학교에서 대학 진학시에 시나리오가 시험인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똑같이 쓰잖아요. 이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맞춤법을 틀린다는 건 기본적인 걸 틀린다는 거고요. 은어 줄임말 채팅은 굉장한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왔는데요. 크크크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크크크. 크크크 채팅 용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물이 크크크라고 웃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크크크라고 알죠. 웃는 거라고 아는데 이거 적절한 표시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크크크라고 하지 말고 괄호 열고서 웃는다 혹은 비웃는다 뭐 활짝 웃는다와 같은 지문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크크크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올바른 시나리오 작성에 크크크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문에도 크크크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자기도 모르게 크크크크 치시거나 점점점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을 지양해 주십시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뭐야? 뻑카. 뻑카 뭡니까, 여러분? 뻑카가 뭡니까?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써주세요. 선생님, 태우가 맞아요. 버스 카드예요. 버스 카드. 빠바 뭡니까? 빠바.
빠바 뭐예요? 베라 뭡니까? 베라. 뻐정. 뭡니까, 여러분? 다 줄임말이에요. 뻐카, 올바른 용어 뭐죠? 버스카드. 베라, 베스킨 라빈스. 빠바, 파리바게트. 여러분들 생활 속에 쓰시는 자기도 모르게 나 선생님도 써. 야, 뻐카 충전해와. 아니면 야, 빠바에서 보자. 어디 베라에서 만나. 베라 시켜 먹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사로 쓰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듯이 구어체로 썼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10대 표현할 때 이것만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없잖아요. 이런 거 쓰는 것만큼. 근데 지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화 감독이야. 근데 나는 10대 시나리오 작가야. 근데 촬영 감독님이 혹은 미술팀이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고 혹은 젊지만 줄임말을 잘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미술 그 소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뽀카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쨌든 예술 작품으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맞춤법을 써주셔야 해요. 제대로 맞춰주셔야 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인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이런 거 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빨리 나. 빨리 나.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그 가정이 아니라 병이 걸린 인물에게 다른 인물이 건넨 말이야. 이거 올바른 표기가 뭘까요, 여러분? 채팅방에 한번 써볼까요? 그치, 빨리 나와. 태우, 현수, 빨리 나와. 뭐 다들 잘 쓰고 있어요. 나다 누구야? 시옷 받침 들어간 사람 누구야? 그냥 나죠. 빨리 나. 이거 실수 많이 하고요. 니은 아나에 니은 히읗 쓰는 게 있고 니은 쓰는 게 있는데 선생님도 헷갈리지만 니은 히읗은 아니하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히읗 들어가는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아니했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시면 편하고요. 특히 그리고 한글 워드나 이런 거 쓸 때 한글은 왜 맞춤법 틀리면 빨간 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은 다시 돌아보셔서 이게 올바른 표기인가, 지문에 쓰기에 적절한 맞춤법인가 라고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대표적인 걸로 선생님 맞춤법 써놓은 거고요. 이거 선배들도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 빨리 나. 선생님 이거 맞춤법 꼭 한 번씩 되돌아보십시오. 맞춤법 꼭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뭘까? 여러분 이모티콘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침 좀. 이모티콘 이거 굉장히 상큼하죠? 이렇게 뭐라 하지? 뭐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반에 없었던 것 같은데 웃음 이걸 웃음 혹은 이렇게 막 상큼한 표정 하트 막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타이틀로 혹은 텍스트로 자막을 넣어줄 거야. 그러면 모르겠어. 채팅방 내용을 뭐 옆에 화면에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선생님 따로 상관없는데 지문에 웃음 혹은 대사에 웃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채팅방이 아니에요. 지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들이 보는 대본이잖아요. 근데 배우가 이 웃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 물론 요즘 배우들 다 알겠죠. 웃으라는 건 줄 알겠지만 정확하게 연출자가 의도한 대로 웃는 거를 써주셔야죠. 이 웃음이 비웃는 건지 정말 행복해서 웃는 건지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넣어서 대사 앞에 넣어서 지문으로 표현해 주심이 옳다. 그게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쓰기 되게 지킬 게 많죠. 이해되셨나요? 요거 이제 탑5 중에 탑2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탑2.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다 하신 실수였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씩 다 하는 실수다. 알고 너무 창피해하지 않기로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탑3로 갑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탑3.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요? 가독성 제로의 시나리오 쓰기. 이거 얘들아 어디가 대사고 어디가 지문인지 한눈에 보이니? 이거 선생님이 과속 스캔들 그 시나리오에서 가져온 건데요. 앞에 이제 장면 구분 조금 바꿔놓고 가지고 온 겁니다. 저한테 시나리오 집이 하나 있어서 그 과속 스캔들에서 갖고 왔는데
얘들아, 내가 배우야? 내가 배우인데 여기서 지금 대사가 어디쯤에 나오는지 한눈에 보이나요? 이거 뭐가 문제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대사는 한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뭔지는 한눈에 보이죠? 어떤 게 문제예요? 제목 그대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현수, 맞아요. 주인공 이름도 마침 현수네. 아까 말했듯이 시나리오는 배우도 보고 감독도 보고 스태프들도 보고 투자자들도 보고 다 보는 건데 읽어야지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읽었을 때 내 대사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찾으면 그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적어도 이렇게 띄어쓰기 혹은 대사랑 지문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어디가 지문이고 어디가 대사고 다 나와 있죠. 똑같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엔터만 친 거예요. 확실히 달라 보이죠? 같은 내용인데도 확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장면 구분이랑 그리고 여기 지문 그리고 대사랑 구분이 되어야 된다. 대사를 이렇게 지문을 보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준 미술팀이라던가 혹은 그 현장의 사운드를 담아야 되는 사운드팀, 뭐 기타 등등 배우를 다시 뭐 조연 배우들을 불러와야 되는 캐스팅 감독, 뭐 기타 등등 많은 스태프들이 이걸 보고 세팅을 하겠죠. 그리고 배우는 이 대사를 주로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이 쓰면 그 상황을 구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 배우들이 이거를 외울 때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띄어쓰기 잘하고 대사와 지문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정렬을 해도 좋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한 줄씩 띄어쓰고 그 이탈릭체 약간 기우는 거 있죠? 글자를 살짝 기울여도 좋고 혹은 진하게 볼드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글자체를 아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폰트를. 그래서 구분해 주시는 게 뭐 이게 좀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그 다섯 번째인가요? 이게 아니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대사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초단편 시나리오. 장편 시나리오 그 대사 많은 감독 중에 하나가 이병헌 감독 그 극한직업 감독 보면 대사가 진짜 많죠. 그런 거면 솔직히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 장르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초단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인데 그 시나리오가 모두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시나리오가 정말 나한테 감명 깊게 와닿을까요? 이렇게 대사를 많이 쓰는 건 어디에서 뭐 장편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기법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집에서 집을 치우면서 주부가 혹은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틀어놓고 대사로 다 설명을 해줘. 청소하면서 아이고 저 집 남편이 아이고 저 집 와이프가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주시는 시나리오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단편 영화고 대사를 하다 보면 그 대사량 때문에 되게 영화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고 설명으로만 거의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창의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맞아. 전화하고 있을 때 꼭 뭔지 소리내서 말한다. 그죠? 뭐? 누구지? 그거 있잖아. 뭐 은우 당신 딸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하면 이렇게 주스 쫙 이렇게 뱉고 막 이런 거 있죠. 선정이 당신 딸이에요였나? 무튼 그거 같은 거 같이 모든 걸로 대사를 설명하면 관객은 나중에 결국 지쳐버리고 초단편 영화에서는 특히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장편에서는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가도 저게 영화 스타일이네 라고 하는데 뭐야 설명하다가 끝났네 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 영화나 초단편 영화를 쓸 때에는 뭐 네, 특히 초단편 영화에서는 대사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면으로 물론 사운드도 장면 구성 중에 하나겠지만
뭐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고민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대사를 잘 못 쓰겠어서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궁시렁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랑 친한 학교 선생님인데 아미시거든요. 그래서 태영이라고 써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이거를 창의력 돋게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차라리 수연과 에리의 대화에서 이렇게 에리가 얼만큼 얘를 좋아하고 얘한테 고백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몇 개의 에리의 행동 혹은 에리가 갖고 있는 물건 그리고 이런 것 혹은 사운드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게 훨씬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와닿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선생님이랑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로맨스 영화의 법칙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셔레이드 등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관객에게 와닿을 수 있고 창의적인 영화가 될 수 있다.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셔도 내 스타일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인물의 동작이라든지 소도구, 소품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혹은 숏 사이즈, 사람을 전체를 잡을 때가 있고 이렇게 바짝 잡을 때가 있고 대충 되게 멀리서 잡을 때가 있고 이런 숏 사이즈를 통한 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음악을 통해서 분위기나 인물의 심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 영화적인 효과들을 이용해서 인물의 감정이나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특히 영화를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대사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실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를 쓰고 지문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화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대사로 표현하기보단 화면에 어떤 걸 담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린 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시나리오 작가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리가 태영이를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한 컷에 담아낼 것인가, 한 샷에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요. 숏에는 들어가는 게 많죠. 인물도 들어가고 뒤에 배경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소품도 들어가고 그쵸? 그런 것들 다 함께 총체적인 걸 고민하셔서 어떻게 장면을 구성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단계를 통달했다라고 하면 난 이병헌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주고받는 대사 많은 영화가 해도 좋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도 아마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나아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이었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마지막 자 이거 아까 그대로 시나리오 갖고 와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기 써놓기는 했지만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죠? 막 모르는 용어들이 나와 있죠. C.U, 막 디졸브, 촬영 용어, 뭐 VO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어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대량의 편집 용어 및 카메라 워킹 용어. 우리가 아직 촬영 전이기 때문에 선생님 카메라 워킹 용어를 안 가르쳐 드렸는데 숏 사이즈라던가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들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하지만 이제 뭐 페이드 인아웃이라든가 보이스 뭐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적절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냥 아예 그냥 만화 한 컷 한 컷을 줄로 표현한 것처럼 여기는 무슨 샷 사이즈, 여기는 뭐, 여기는 장면 전환 효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원래 이 시나리오에는 그냥 장면 전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편집 단계 혹은 거기서 그거를 그림으로 만드는 콘티뉴이티 단계에서 표현하면 몰라도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적어도 기술 용어를 좀 적절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뭐 나는 이렇게 찍을 거야 라고 내가 연출가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서술형으로 딱 써주시는 게 제일 좋다. 이걸 하면 너무 상상의 여지를 끊어버리는 거잖아. 뭐 촬영 감독이
이거를 굳이 클로즈업이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빠져서 사람을 더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상상의 그 고민의 여지를 너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콘티뉴이티를 그 콘티라고 해서 그림으로 장면으로 나타내는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고 시나리오에서 굳이 이거를 해줄 필요는 없다. 다음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텝들 혹은 나 자신으로서 상상의 여지를 너무 깎아버리는 게 있어서요. 벌써 이렇게 정해놓지는 마시되 정말 중요한 건 써야겠죠. 여기는 꼭 페이드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굳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샷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도 가독성 되게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점 유의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나요? 되실까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했죠. 왜 이렇게 선생님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다 이렇게 해도 알아듣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시나리오는 소통의 도구예요.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촬영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영화가 완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감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사운드 감독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스태프들이 이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라고 알아들으실 수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약속된 용어를 써주셔야지 내가 생각한 대로 영화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도록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맞춤법 말씀드린 거고 은어나 그리고 줄임말 혹은 이모티콘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촬영 용어를 너무 제한하거나 너무 많이 쓰거나 이런 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되실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